네, 2부의 시간으로 넘어왔고요. 오늘장 랭킹 5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 어떠한 키워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들 담겨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체크 받아볼게요. 자,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이 주목되는 금 관련주입니다. 자, 본격적인 향해가 시작된 걸까요? 원자재 가격이 우르르 밀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비중 확대할 때라는 전망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움직이는 조선주 4위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많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번 정부가 메타버스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섭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우울했던 뉴스 여기서 쏟아졌죠. 테슬라의 폭락으로 국내 관련주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2차 전지주 2위입니다. 지수의 구원 투수입니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급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주 강한데요. 전반적으로 소부장주도 강한 가운데 시장의 활력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될지 오전장과 다른 포인트들도 저희가 콕콕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초반에 탁 튀었던 쪽은 아니지만 서서히 기대감과 함께 탄력이 붙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부터 바라볼까 합니다. 본부장이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독 보도로 윤 정부가 메타버스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신기술에 대한 허들을 없애겠다는 기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주된 상승 재료가 되는 시장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내일 CES가 개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미 좀 주가가 오른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특히나 이 거래일 정도 전이었죠. 갑자기 급락들이 또 나왔던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심이 많이 악화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개막도 하기 전에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딱히 뭔가 원인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일단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만약에 개막 이후에 주가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단기 대응은 항상 준비를 해보시는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에서의 이런 뭐 제품들, 뭐 네. 일부 기업들은 이미 뉴스 보도에도 뭐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에 따른 조금 성과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ES 이외에도 사실 메타버스 쪽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제 애플의 기기가 이제 좀 하반기로 연기된다라는 이슈는 있었죠. 다만 어쨌든 XR 관련된 기기들이 나오는 부분들, 뭐 소니부터 시작해서 유명 대기업들의 이런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고요. 이전에는 뭐 물론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조금 이제 기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IT 기기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냉장고, TV 다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없는 거를 좀 찾아보면 XR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기기 쪽에서 좀 혁신이 나온다면은 뭐 로봇까지 좀 포함해서 그런 없는 거 부분에서의 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혁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ES만 놓고 봤을 때는 주 초반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물음표. 그런데 오늘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자, 그럼 CES 모멘텀을 앞둔 현재 자리에서 지금 오후장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본부장이 언급해 주셨던 것 같처럼 기기가 새롭게 짠 하고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옅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애플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애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메타버스를 CES 보고 정책이 있으니까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일단 흘려 보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장 대응책은 어떤 방향으로 조언 주실까요?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네. 이런 CS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장 안정적인 거는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는 거죠. 절반 이상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음날 장 초반에 만약에 좀 상승력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요즘 매일매일 좀 테마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정리해놓고 수급 붙으면 너무 이제 시초가가 높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이제 따라가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맥스트라든지 뭐 일부 기업들은 뭐 상한가도 나오긴 했지만 상승력이 좀 많이 둔화된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10% 이내에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또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좀 일부 하시고 신규는 네. 아직이라고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2차 전지주가 야속해 보이는 오늘입니다. 2차 전지까지 버텨줬으면 반도체 이렇게 가는데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받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2차 전지주 볼 텐데요. 앞서서는 저희가 애플 악재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타격감은 여기가 훨씬 큽니다. 연동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의 내림세 계속 테슬라 때문이야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한 우려도 끌어들여서 전략 수정 지금 보시는 분들 하셔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부분이었죠. 일단 이 이슈로는 또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섹터였죠.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근데 상단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좀 주가가 눌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좀 트리거가 됐었던 부분이 말씀해 주신 테슬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량 부분이 월가 예상치는 약 43만 대인데 실제로 40만 대 정도가 나왔죠. 사실 이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0% 정도 확대가 된 규모이지만 좀 코로나 특수를 누릴 때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었던 부분에서 네. 12월에 가격 할인율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IRA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인도량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테슬라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 경쟁이 확대가 되면서 점유율 자체도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좀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요단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전기차 전반적인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차 쪽에서의 비중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너 리스크도 있죠. 트윗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이게 얼마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에 대한 충격이 오전에 있었던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동시에 오후로 가면서 회복력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악재는 단기성, 그러니까 일시적인 눌림에 지나지 않을지, 그러면서 오늘 오후가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의 힘, LG 에너지솔루션은 빨간불까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격대가 네. 이 지수를 다시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가격대 직전까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분할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테슬라발 이슈가 다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뭐 트윗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인도량이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이런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시고 2차 전지를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버행 이슈도 지금부터 생각해 나가야 될까요? 워낙 하루 변동성이 커서 지금 보는 빨간불에 마냥 환호할 수만 없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만약에 뭐 오늘처럼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오늘 당장 4일부터 FOMC 회의록 나오고요. 네, 또 의사록 6일에 나오니까.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 사실 지금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주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단 시간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짧게만 요거 질문 드릴게요. 사실 금리 인상 속도가 높여질 때도 2차 전지는 클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분석 속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살짝 들어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주 역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 섹터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뭐 저도 앞으로 무조건 성장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30년을 기점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테슬라로 인해서 지금 좀 수요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그 부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확인해 봤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2차 전지 아직까지 경계감은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의 히어로 종목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오늘 정말 든든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1위에 오른 반도체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반도체를 긍정적인 이슈로 저희가 들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상승폭이 커집니다. 오늘 외국기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정책 때문에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변화의 그 초입 신호입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간밤 이제 월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고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에 대한 이런 그 흐름들이 좀 빠르게 돌고 있다. 이 얘기가 반도체 축소 사이클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를 감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을 좀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 상승 나고 투자는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론이 사실 이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표 성격을 봤을 때 마이크론의 재고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다가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세액 관련된 부분이죠. 그게 붙어주면서 좀 같이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는 78,000 이하에서는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좀 비슷한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도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6개월 좀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늦어도 한 2월, 3월부터는 좀 매수세가 또 한번 들어올 수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반도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땐 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탑2입니까? 아니면 소부장 쪽의 장비주라고 봐야 되는 좀 겁니까? 탑2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어차피 탑2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소부장 업체들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월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인 걸로는 봐야 되나요? 사실 반도체를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랭킹5 키워드들 좀 봤습니다. 오후장에 특히 더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위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원픽 골라서 추가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가운데 원픽 본부장이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네. ISC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탑2가 아니네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벌써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ISC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
이 실적이 이미 작년치를 좀 넘어섰거든요. 4분기에도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회사고요. 게다가 이제 테스트 소켓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 칩셋 수가 늘어나게 네.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구조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러버 쪽에서는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안정적인 좀 수익성 기대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고핀 쪽이죠. 프로웨를 지난 4월에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수 이후에도 이런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ISC랑 뭐 한미 반도체 정도는 저는 뭐 꾸준히 반도체 쪽에서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베트남 공장에서 이런 가동 확대를 통해서 이제 원가를 조금 개선을 하는 이 수익성 개선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 분할 접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5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29,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까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 5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1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